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다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두교서가 뭔지도 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연두교서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매년 연초에 연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요. 이제 앞으로 그 대통령이 당면 과제를 뭘 선정을 했고 그리고 추진할 정책이라든지 외교 지침을 담은 국정 연설이 됩니다. 올해는 72분으로서 평균 한 10분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안전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한 10여 분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호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유일한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결속을 해야지 되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줬고요.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 주권을 위협하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아주 강경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연설의 대부분은 공화당과의 협치, 경제 문제가 할애가 됐는데요. 정부 부채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요구 때문에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자사주 매수가 현재 세율이 1%인데 4배 정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줬던 만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고 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생산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뒀었던 차기 대통령 출마 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지지율이 41% 나오면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헌법상 의무로 좀 매년 이렇게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정 연설인 이 연두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 현재 본인의 핵심 공약들도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3월 9일에 있을 예산교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 공화당과 첨예하게 좀 맞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채무 상한 문제입니다. 자, 과연 공화당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국채 잔액의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은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재무부하고 국회 간의 이야기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 조치로 한시적인 그 국채 발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31조 3,850억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초에 이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특별 조치가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6월 중순까지만 한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채 신용 등급이 최상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세계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채 상한 한도 연장이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정부 간의 협상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폭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서 또 미중 이 외교 장관 회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중의 외교 장관 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중국이 일명 정찰풍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급격히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중국은 왜 이런 사건을 벌인 걸까요? 네, 중국 기상 연구용 풍선 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60m 정도 되고요. 900kg의 풍선이 900km를 넘어와서 미국의 가장 그 민감한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가 있는 지역인 몬태나주를 지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기상 연구용이라는 주장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경에 나오면서 미국 국무장관의 6년 만의 방중도 무위로 그쳤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종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 기간 동안에는 강경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얹지 않는다는 그 불만 표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중 대화를 앞두고서 이번에 강경 자세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재협 불가능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이 군사 장비를 수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고요. 또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면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주변국의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서둘러서 구축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 미국이 격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두고 무력 남용이다라고 적반하장식의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중국 도발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중국의 외교 협상 전략을 보면요, 대개 36개를 주로 응용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불리한 외교적 형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태의 본질을 바꿔놓고 그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투량 환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가 동북아의 진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대비해서 중국은 앞으로도 좀 더 전방위적인 여론 공세를 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약한 고리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 공세적인 그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힘이 센 미국을 건드리기보다는 뭐 친미 국가들, 기업, 언론인들 그리고 여러 중요 인사들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국도 금지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여론 공세가 막히지 않으면 수출입 제재 같은 우회적인 전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중국의 공격의 빈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과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간의 강경 인사들 또 군부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운동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안급 지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뜻하지 않는 재앙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관광이라든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치토리라든지 요소수 그리고 비료 같은 수출 중단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맹국들의 내부 결집을 흔들기 위해서 수입 통과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 경제 위기로는 계속 조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계속적으로 그 위기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조금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새해 들어서 하이테크주 상승세 뚜렷한데 1월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하이테크주 상승세 어떻게 발목을 좀 잡히진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데요. 지난 1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48bp나 하락하면서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간 게 하이테크 주의 반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 확률상으로는 한 60% 정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4일 날 발표되고요. PCE 물가지수는 24일 날 발표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채권 금리나 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기간 조정 과정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가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물가 지표가 다시 고공행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하이테크 주들에게는 좀 위험한 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